자,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조건에서 매매하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분류하는지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매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시장 분위기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도와 최저지수에서 거래가 된다면 계획했던 매매도 중단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부터 크게 보셔야 됩니다. 게다가 지금 증시가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이며 상승 방향이면 좋겠지만 증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해서는 항상 대응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월요일 시장도 만만치 않았는데 이런 시장에서도 어떤 종목이 추세가 유지가 되는지 한 개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어떤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는지 보면서 시가총액이 작거나 동전주들은 저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동전주의 증거금 100%짜리 이런 건 저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전에 장기적인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종목들 이런 것들은 절대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지금 상한가 종목 중에 모양이 예쁜 것은 PB파마랑 이즈미디어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단기간에 많이 오른 신규주입니다. 시가총액은 2조 5천억 규모, 적지 않은 규모인데 거래대금이 상장하고 나서 이 거래일째 꽤나 크게 나왔습니다. 예전에 교촌 FMB를 보는 것 같은데 이것도 상장 초기에 시가총액 규모가 작지 않았지만 둘째 날에는 좀 커다란 좀 길다란 윗꼬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래대금 보시면 이틀 동안 8천억, 1조 원. 약간 이거랑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PB파마는 상한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이리스크 종목인 신규주에 이틀 동안 양봉이 2번 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은 쉬어가는 자리를 만들어주면서 그게 빠지지 않을 때 다시 고점을 뚫어주는 과정에서만 매매를 할 수 있어서 분류를 하진 않습니다. 이즈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상태라서 차트 자체는 예쁜데 보시다시피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시가총액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디로 튈지 알 수 없으며 겨우 상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당연히 갭상승 높게 뜨면 안 되고 적당히 보합 근처에서 시작을 하거나 눌림목이 나왔을 때 이 근처에서 놀고 있다가 당연히 오후장에 찍었던 저점 한 12,950원 정도 이거는 무조건 지켜줘야 되며 눌린다 하더라도 좀 위협적으로 눌리게 된다면 이 변동성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눌리면서 시초가 위에 있을 때만 공략이 가능하지만 시가총액 규모가 너무 작아서 저는 따로 분류를 하진 않았습니다. 신규주들이 갑자기 크게 올라오고 있는데 자 보시면 신규주들이 다 잡히고 있습니다. PB파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 최근에 너무 급하게 올랐습니다. 신규주로 시선이 쏠리긴 했지만 지금 상태에서 고점에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몇 개의 신규주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여기 여러 가지 신규주가 있는데 올해 상장한 종목들이 적극적으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상장했던 것들은 좀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고 올해 상장한 종목들 위주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PB파마, 아이캐스트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거 말고는 고점에서 거리가 꽤나 멀어진 상태에서 잠깐 분위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 거라서 여기서 따라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모비릭스가 시간의 거래에서 3%. 이거 며칠 동안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하루 이틀 쉬어가면서 안전하다면 그때 다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떤지 추세만 파악하고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고점과의 거리가 멀지가 않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7%나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별로고 또 신규주들 위주로만 움직인다면 이 신규주를 봐야겠지만 시초가만 높게 뜨고서 시초가 밑에서 거래가 된다면 당연히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음봉
여기서 다시 음봉을 회복해 줘야지 고점을 뚫어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일단은 16,000원 정도는 무조건 회복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뭐 딱히 고를 만한 게 며칠 더 지켜보다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기아차, 기관의 수급이 장중에 아주 적극적으로 붙을 때만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들어가기에는 겁이 나는 상황이며 수급 매매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가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오면 공략을 할 수 있으며, 그게 아니고 계속 매도가 나온다면 당연히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아직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지금 대형주들 그동안 잘 나갔던 것들 추세가 많이 무너지고서 신호가 좀 적극적인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최소 이 정도는 회복하면서 마감을 해줘야지 그 뒤부터 고점을 노려보고 공략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아니라서 공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오른 거 NC소프트가 수급과 함께 신고가입니다. 그나마 지금 좋은 추세 유지해주는 게 게임주들, NC소프트, 펄어비스 최근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 NC소프트 봤을 때 그전 고점이 90, 거의 100만원 정도, 이 100만원에서 고점까지 거리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또 100만원을 기준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타용보다는 100만원을 기준으로만 스윙 중장기 정도로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무너지게 된다면 이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부터 봐야 됩니다. 이 위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황금선까지 깨버렸지만 아직까지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게 카카오입니다. 저도 시장이 진짜 좋다면, 시장이 지금 움직이다가 방향이 결정이 될 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결국에 상승으로 방향을 결정한다면 가장 사고 싶은 종목이 삼성전자랑 카카오인데, 이놈의 시장 때문에 아직까지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황금선을 유지해주고 있으며, 특이한 점은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며 기관 수급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간다 하더라도 금방금방 들어와서 수급과 추세가 아직까지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단타보다는 당연히 스윙이나 중장기로 활용을 할 수가 있으며, 말씀드렸다시피 수급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대한항공도 좀 조용하게 장중에 수급 찍힐 때 가끔씩 보기는 했는데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지 않고 결국에 다시 고점을 뚫었습니다. 당연히 고점 뚫었으니까 중요한 자리는 31,700원. 무조건 시초가 위에서 놀아주면서 31,700원 위에서 놀아준다면 거래량이 평소와 다른 날에는 또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자리는 31,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대형주 중에서 고점을 유지해주는 종목들 위주로만 분류를 했으며 시장이 꼭 상승으로 방향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땡기긴 하지만 수급도 괜찮고 땡기긴 한데 최근에 너무 급하게 올라서 좀 쉬었다가 2차 상승이 제대로 나오는 구간에서만 공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최근에 수급도 들어오면서 다시 황금선 유지해주고 있는데, 시간 흘러가지고 이 종목의 주가가 최근에 고점, 좀 그 전에 높았던 고점 55,000 한 200원, 55,000 한 500원 정도 여유 있게 55,500원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마감하고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와야지 다시 고점을 뚫어주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당장은 거래량이 시장을 주도할 만큼, 그리고 수급이 하루 만에 수십만 주가 진짜 강하게 들어올 때 말고는 지금 당장은 매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하진 않았습니다. 좀 괜찮아 보이면 급하게 오르고 또 추세가 무너진 것들도 많아서
무작정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입니다. 그리고 꼭 상승했으면 좋겠는데 하락장이 올 때 나오는 분위기가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보더라도 이 분위기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잘 나가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한두 종목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동평균선을 이탈했다면 이것도 하나의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종목들이 물론 카카오나 추세 유지해주는 종목도 있지만 많은 종목들이 황금선 아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마음 편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시장부터 살펴보면서 그에 맞게 대응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점만 하더라도 분류할 만한 종목들, 추세가 괜찮게 유지가 되는 종목들이 널렸지만 지금은 종목을 쉽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확실한 구간에서만 분류를 해서 매매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작정 분류를 할 수가 없으며 그나마 지금 추세 유지되는 거 포스코 케미칼, 이거 역시 단타용은 아닙니다. 전부 다 단타용은 아닌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진짜 많이 붙어서 이런 변동성이 나온다면 단타를 칠 수 있겠지만 이게 아니라면 단타를 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나마 추세가 유지되는 것들이며 평소보다 종목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코오롱 인더가 특이사항이 있다면 최근에 올라왔던 거 선반영이 되었던 고점이 53,300원입니다. 어쨌든 이 자리만 지켜주게 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장중에 거래량이 아주 많이 붙으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좀 적극적인 거래량과 수급이 들어올 때만 공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키움증권의 추세가 지금 좀 괜찮은 상태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단타 종목은 아니며 보시다시피 황금선 회복해서 최근에 회복했던 이 고점까지 회복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의 중요한 자리는 그 전에 고점 4,500원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자리가 당연히 이때의 고점 4,500원 정도, 그리고 최근에 황금선 회복했던 고점 2,500원. 거리는 가까운 상태입니다. 거리가 아주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부담도 없는 상태며 이 자리는 무조건 지켜줘야 되며 지켜주게 된다면 또다시 고점을 뚫어줄 수가 있어서 신고가 상태라서 좋은 추세와 수급과 함께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저도 단타를 위주로 하고 있지만 단타보다는 스윙 투자 이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만 잡히고 있습니다. 전부 다 황금선과 거리가 가깝고 혹시나 시장이 무너지고서 수틀린다 하더라도 대응할 위치가, 손절할 위치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차트 보다 보면은 미세하게 추세가 좀 유지가 되는 것들 쉽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밥만 먹고 이것만 하다 보면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은 알아서 걸러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시간 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조건 검색을 하던지 아니면 전체 종목을 한번 둘러보던지 시간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처음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 상위 거의 전 종목을 둘러볼 만큼 종목을 탐색하는 거 좋아했기 때문에 직접 스스로 한 개씩 차트를 보면서 종목을 분류하는 방법 꼭 스스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리면 내릴수록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드는데 조건 검색은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등락률 상위에 기아차, 삼성전자, 현대바이오, AP위성 정규 시장에서 올리지 하필이면 신고가를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꽤나 많이 올렸습니다. 진짜 매매할 종목이 없으면 이것만 지켜보다가 시초가 위에서만 공략이 가능하지. 그래도 AP위성, 아이캐스트
둘 다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올라서 장 초반 한 10분, 20분 동안은 매매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며 그 뒤에도 잘 밀리지 않고 하락으로 변동성이 안정된 상태에서 시초가 위에서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YIK 지금 신고가와 거리가 멀지가 않습니다. 신고가 거리가 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2% 정도 마감을 했는데 시간의 거래 고점이 7,700원, 종가가 7,670원. 중요한 자리는 이 근처 자리가 될 것이며 시초가가 이것보다 위에서 형성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나 이것보다 훨씬 더 아래에서 시작한다면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다는 뜻이라서 시초가에는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혹시 시간이 지나서 7,670원, 7,700원 이 자리 위에서 거래가 된다면 고점까지 거리가 멀지 않고 최근부터 거래량과 변동성이 증가해서 신고가와 거리가 멀지 않아서 거래량과 변동성이 꾸준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는 상위 종목에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나 딱히 눈에 띄는 게 없어서 시간의 거래도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 빼먹을 수 없는 수급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본다면 자, 에코프로 코스닥에서 1위 추세는 괜찮습니다. 이것도 단타보다는 황금선을 기준으로 그 이상으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 전부터 계속 놓치고 저랑 이제 친하지 않아서 저는 딱히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위 여러 개 종목 중에서 추세는 가장 예쁜 편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다 왔다 갔다 거리면서 좀 힘들게 움직이는데 그나마 추세가 괜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YN텍 이것도 수급 들어오면서 신고가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은 공략을 할 때 무조건 시초가 위에서만 공략을 해준다면 거래량이 크게 터질 때는 단타로 먹을 자리가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신규주에서도 수급이 들어왔으며 최근에 하나기술이 황금선 회복했습니다. 이것도 그 전에 정말 강력했던 종목이며 유일하게 작년에 상장했던 종목 중에 하나솔루션이 아니라 하나기술이 좀 적극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당장 분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올라왔던 황금선을 하루 이틀 정도 지켜주거나 뭐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시 고점을 뚫어주는 그림이 나올 때만 공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에서 카카오가 상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 포스코케미칼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야지 요즘에 좋은 추세를 유지할 수 있어서 장중의 수급도 좀 꾸준하게 체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도 수급 상위, 대부분의 종목들이 수급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발견했던 것들 여기서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종목을 분류한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그 계획대로 될 때만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종목이든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지수가 무너지지 않아야 되며 그리고 지수가 무너지지 않는데도 이 종목들이 올라가지 못하게 된다면 당연히 무조건 황금선이 중요합니다. 황금선이나 그전 고점, 기준가. 저는 단타 칠 종목들을 찾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단타 칠 종목은 찾아내지 못하고 스윙이나 중장기로만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단타 칠 것이 지금 바로 찾지 못한 이유가 전부 다 신규주에 몰려있고 최근에 보시다시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함부로 분류를 할 수가 없어서 대형주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이 꼭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방향이 결정되면 좋겠습니다.